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2단계 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요거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했죠. 2단계 개편을 했는데요. 자, 이게 왜 했을까요? 이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아, 옆집의 순이 엄마는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내지? 아니, 우리보다 더 적게 내지? 이런 게 바로 형평성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살림살이가 다르면 건강보험료 금액도 달라야죠. 살림살이가 같으면 건강보험료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이 엄마와 도리 엄마가 살림살이가 거의 비슷한데 건강보험료가 다르다. 이것은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을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2단계 개편을 정부가 얼마 전에 단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매긴다 이 말이죠.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아무렇게나 매기는 게 아니겠죠? 매기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달라요. 직장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자, 이것은요, 크게 보수 월액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소득 월액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또 매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수 월액은요, 직장 가입자, 즉 근로자들의 임금입니다. 월 보수죠. 임금, 월액이니까 월이죠. 월 보수. 그러니까 매달 받는 임금에다가 보험료를 매기거든요. 자, 그러면 임금에다가 보험료 매기는 건 간단하죠. 그렇죠. 임금에다가 곱하기 보험료율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수는 이번 달 내 보수를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의 전년도 월급입니다. 전년도 월급은 다 신고가 되거든요. 전년도 신고된 이 보수 월액에다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 월액 보험료는 뭐죠? 이거 보수가 아닌데 소득. 그렇죠. 이 직장 가입자들의 소득이 월급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있죠. 이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소득, 즉 월급 이외에,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초과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고요. 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중에서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들은 요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월급 이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그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거고요. 자, 그럼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에 대해서입니다. 지역가입자들도 소득이 있죠. 길거리에서 떡볶이 파는 순이 엄마, 그리고 구멍가게 하시는 도리 아빠 소득이 발생했죠. 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요. 이 소득은 이렇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도 있고 이자나 은행의 이자 혹은
그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 이거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런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 소득을 점수로 매기는 거죠. 또 재산도 있을 수 있죠.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 토지 이런 재산이 있잖아요. 이런 재산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 월세 보증금 있죠. 이것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또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겼죠. 이 점수를 다 합쳐요. 합친 점수에다가 대놓고 보험료를 매기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아까 제가 보수 월액 보험료와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나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수 월액 보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 월액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었다. 300만 원 곱하기 보험료율 6.99%죠. 그럼 100만 원에 한 100만 원에 69,900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이면 요거의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요걸 본인이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요것의 절반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 7%니까 3.5, 3.5.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3만 5천 원, 200만 원 벌면 7만 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 300만 원 벌면 10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 10만 5천 원에 해당되는 분은 그렇죠. 3.5%에 해당되는 것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다. 자, 요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소득 월액 보험료는 이제 소득 월액에다가 또 역시 보험료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소득 월액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요거죠. 바로 연간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초과하는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홍길동 씨가 월급 이외에 기타 소득으로 뭘 벌었냐? 4,6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게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 이 초과 금액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율이 6.99%니까 69,900원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매달 69,9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소득 월액이 이런 건데, 아니, 보십시오. 소득 월액에다가 소득 평가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죠. 이 소득 평가율이 뭔가 하면, 소득 평가율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100%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연금소득이 생기잖아요. 연금소득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낼 때는 30%만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지역가입자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이 부가 점수당 금액이 2022년 현재 205.3원이에요. 205원이죠. 그러니까 이 점수에다가 205원을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죠. 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인 6.99%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 부가 점수에다가 205.3을 곱해버리면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부가 점수당 금액인데요. 부가 점수 요게 뭔지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등급별로 점수가 주어지거든요. 자, 소득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연간 소득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면 82점의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자, 여기 1등급이에요. 자, 2등급은 뭐냐? 2등급은 그렇죠.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의 연간 소득이면 91점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3등급 이런 식으로 50등급, 52등급이면 소득이 연간 소득이 8,320만 원에서 8,820만 원인 것까지 이렇게 되면 점수가 2,434점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등급 매겨져 가지고 최고 등급이 97등급입니다. 97등급이면요. 이게 얼마입니까? 1억 1,400만 원을 초과하면 32,372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득 등급별 점수는
1등급부터 연간 소득이 1등급부터 97등급까지 있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재산 등급에 따라서 또 점수가 있겠죠. 재산이 1등급이다. 1등급이면 재산 금액이 4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22점을 주도록 해놨고요. 이런 식입니다. 2등급이면 44점을 주고 3등급이면 66점을 주고 이런 식이에요. 요거는요. 총 60등급이 있습니다. 재산은 60등급이죠. 아까 여러분 제가 소득은 몇 등급이라고 했습니까? 97등급이죠. 97등급까지 있죠. 재산은 6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럼 재산의 경우에는 7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면 2,341점의 점수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1등급일 때 22점부터 2,341점까지 이렇게 쫙 분포가 퍼져 있죠. 60등급이다. 자,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등급 구간별로 매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자동차도 등급이 쭉 이렇게 해주고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요? 그렇죠. 11등급까지 매겨놨습니다. 이 자동차는요, 4천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성용차냐 기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배기량이 몇 cc냐, 800cc 이하냐, 3000cc 이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또 사용 연수가 3년 미만이냐, 6년 혹은 9년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 다시 또 매기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하가요 11점입니다. 11점부터 최고 높을 때가 217점까지. 자, 11점에서 217점까지죠. 요거는 보십시오. 최고가 217점이죠. 자, 이 재산 점수 최고가 2,341점이죠. 소득 최고가 32,372점이죠. 그러니까 소득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소득은 최고가 32,000이잖아요. 그리고 재산은 최고가 2,300이죠. 그리고 자동차는 최고가 217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역가입자의 점수도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소득 중심으로 이미 가 있다. 직장가입자처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거 중에서 지역가입자, 이번에 개편했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역가입자들을 이번에 2단계 개편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한 달에 15만 원쯤 돼요. 평균적으로 15만 원쯤 내고 계시는데 이번에 11만 4천 원으로 그러면 3만 6천 원이 줄어드는 거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들었다. 지역가입자들이 대체적으로 살림살이가 직장가입자들에 비해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줄였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대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좀 깎아준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요소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3가지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죠. 뭐죠? 소득에 대해서 이게 제일 큰 비중이었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3가지 요소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요. 소득 아까 제가 소득 점수 등급을 97등급으로 나눠놨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97등급. 요걸 이제는 등급을 폐지합니다. 이제 등급제를 안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처럼 정률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득에다가 그냥 6.99%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는 자기 소득에다가 6.99를 적용했죠. 6.99 중에 딱 절반, 약 3.5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3.5는 고용주가 내는 거죠. 근데 지역가입자는 고용주가 없으니까 본인이 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6.99를 그대로 자기 소득에다가 적용한다. 이 등급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소득에다가 바로 직장가입자가 똑같이 정률 부과한다. 정률 일정한 비율이잖아. 율인 뭐죠? 6.99%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또 변경됐는데요. 연소득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한 달에 14,650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는 한 달에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한 달에 연소득이죠. 연간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로 이렇게 좀 묶었습니다. 그룹핑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보험료를 19,500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공제를 확대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최대 13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한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제를 대폭 해버리기 때문에 웬만큼 재산이 많은 분이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제는 보험료를 매기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제는 보험료 안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 매기는 거가 사실상 없어진 거죠. 4천만 원짜리 이상이면 고가 자동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보험료 매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직장가입자 이번에 2단계 개편의 내용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는요. 자, 아까 제가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매길 때는 월 소득이죠. 임금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보험료 매기는 거.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 또 소득 보험료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월급 이외에 소득 보험료 이것을 강화했던 겁니다. 적용을 강화한 겁니다.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6.99%의 보험료율을 곱해준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보험료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 월급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3,400만 원이라 하면 2천만 원을 연간 초과하니까 1,400만 원이 초과하죠. 1,400만 원이 초과되는 거, 한 달에 약 1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그게 돼가지고는 이제는, 한 6만, 한 7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가, 있는 사람, 소득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무슨 소득이든지 간에 이렇게 보험료를 이제는 꼼짝없이 내셔야 되는 거죠. 이게 공정한 부가체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피부양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크게 세 가지 구분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장가입자죠. 두 번째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그런데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로 우리가 무임승차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본인은 보험료를 안 내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내죠. 지역가입자 보험료 내죠. 그런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무임승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피부양자를 이번에 2단계 개편하면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피부양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나 돼요. 엄청 많습니다. 1.5%, 27만 명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렇게 되는데 이 피부양자는 무임승차자다. 그러니까 피부양자는 직장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의존하는 거는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런데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거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큰 방향은 앞으로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서 피부양자 요건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이것은 바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보다 엄격해지는 것이 이번 2단계 개편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이거죠. 자,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 제가 요거 이제 여러분하고 살펴봅니다. 자, 피부양자가요 현재는 소득 요건이 연간 3,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3,400만 원의 소득, 1년에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현행 요건이 현행입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소득이 3,400만 원이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가령 1년에 연간 소득이 3,300만 원이 있어요. 3,3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꽤 큰 소득이죠. 근데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좀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무임승차잖아요. 소득이. 재산은 고려 안 한 겁니다. 소득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번에 2022년 9월부터 바꿉니다. 어떻게?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즉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9월부터 적용되는데, 근데 실제 적용되는 거는 11월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부가체계가 확정되는 게 그때 11월이거든요. 자, 그래서 합산소득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자, 그러니까 2021년도 합산소득이 중요한 거죠. 연간 2천만 원을 넘냐. 지금까지는 이제 3,400만 원을 넘냐 안 넘냐가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연간 2천만 원이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이 합산소득에는 뭐가 합산된다라는 겁니까? 합산소득에. 자, 금융소득.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했다. 그 이자 소득 다 합치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번 소득, 일을 해서 번 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인데 여기 중요한 게요. 이 연금소득에서는 사적연금 있죠? 개인연금은 포함이 안 되고 공적연금만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공적연금 하면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이게 공적연금이에요. 공적연금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 합산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금융, 사업소득, 근로,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이걸 다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7만 3천 명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그러면 이 27만 3천 명은 이제 불만이 많으시겠죠. 아니, 지금까지는 공짜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보고 보험료를 내라고 그러냐. 불만이 많으신 겁니다. 게다가 아니 갑자기 또 한 달에 거의 뭐 15만 원 정도씩 보험료를 내야 되네. 안 내던 걸 이제 15만 원 내게 되니 불만이 많으시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평균이 15만 원 돈이니까 어떤 분은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또 생기죠. 어떤 분은 뭐 한 10만 원 내는 분도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부담 완화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 자, 그러면 20%만 내십시오. 자, 15만 원을 만약에 10만 원을 낸다면 첫 해는 80%를 경감해 드릴게요. 20%만 내십시오. 2만 원만 내십시오. 그 다음 해에는요, 4만 원만 내시고요. 3년 차 때는 6만 원 내세요. 4년 차 때는 이제는 10만 원 다 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4년에 걸쳐서 20%씩만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부담 완화 방안을 이번에 정부가 마련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금생활자들이 기존의 피부양자에서 많이 이제 탈락을 하시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공무원연금 받고 계신 분들,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 중에 매달 167만 원 정도 타시는 분들 있죠. 167만 이상 타시는 분, 뭐 웬만한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167만 원 넘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이 연금,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이제 167만 원이 넘으면 2천만 원이 넘거든요. 2천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7만 3천여 명이 이제 피부양자에서 이제 제외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더라도, 올해 3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피부양자가 1,800만 명이에요. 이 1,800만 명의
겨우 1.5%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27만 명이다. 우리나라는요, 이 피부양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직장가입자, 3분의 1은 피부양자, 그리고 3분의 1은 지역가입자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부양자에서 이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분들은, 이제, 월 평균은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4년에 걸쳐서 20%씩 추가로 이렇게 20%씩만 부담하도록, 첫 해는 80%를 경감해주고 20%만 내게 한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4년에 걸쳐서 한시름을 놓을 수 있도록 해드렸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현행은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건데, 이제는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다. 다만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생기니 이게 이제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요건데요. 여러분,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양자가 소득은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다. 뭐 소득 거의 없다. 1,000만 원 이하니까 뭐 아예 없든지 100만 원이 있든지 200만 원이 있든지 1년에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다. 이런 분들 중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 있잖아요. 재산이 100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 공시가격으로 15억 원의 기준입니다. 재산이 공시가격이 15억이면 실제로는 뭐 한 23억 되잖아요. 그럼 23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요, 23억짜리 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자식에게 얹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현행대로 그대로 이제 2단계 개편에서도 유지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22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22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연 정의로우냐? 이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현행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럼 공시가격으로 9억을 초과한다. 9억을 초과한다. 그럼 보십시오.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년에. 그리고 공시가격 9억 원 되는 집을 갖고 있어요. 공시가격 9억이면 실제 집으로는 시세로는 한 뭐 13억, 14억 되잖아요. 그러면 1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바꾸자 해가지고 2단계 합의안에 따르면 원래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6억이면 이제 실제로 집값이 한 9억 되는 거죠. 그러더라도 9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공시가격 6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9억이었던 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 한 28%, 직장가입자 한 37%, 피부양자가 35%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이 피부양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피부양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담의 형평성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비판적 시선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임승차하는 거.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강화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 소득 요건은 좀 강화했지 않습니까? 3,400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좀 강화했죠. 저는 2천만 원도 이것도 더 저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재산 요건은 그대로 뒀어요. 피부양자들이 최근에 오른 집값 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이 저출생으로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 때문에 혜택받을 사람은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재정 고갈 위기에 이미 사실은 이제 직면하도록 예견이 돼 있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개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간 2조 800억, 약 2조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됩니다. 왜 감소됐냐고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이 재산 부분, 자동차 부분을 완화해 줬거든요. 대폭 경감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 평균 36,000원, 가구당 36,000원 매달 보험료를 깎아주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2조 8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지금 감소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고갈 위기에 앞으로 직면할 것인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무임승차도를 허용하는 게 이거 옳으냐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금보 2단계 개편안 피부양자 축소가 미흡하다. 이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저는 한국일보 사설이 저는 굉장히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정부가 이번에 이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외 소득이 많아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를 늘리게 되고 자, 지역 가입자의 재산 관련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좀 개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9월 1일부터 이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9월부터 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월급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공제액이 최대 1,350만 원이었는데 이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많이 해준다.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깎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 대상을 이제는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다. 보험료 부과 대상을 재산이나 자동차 요소는 최소화하고 소득 중심으로 이제 바꾸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더 이제 깊숙하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지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자,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피부양자 중에서 연소득 3,400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것이 기존의 방식인데 이 기준을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낮춘 거죠. 3,400이라는 기준을 2천으로 낮췄다. 그래서 27만 5천 명은 이제 9월부터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게 실제로 9월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11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월이다. 자, 그런데 이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것은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정의롭기 때문이죠. 공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 피부양자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바람직한 제도 개혁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점은 아쉽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17년 여야 합의로 부가체계 개편안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59만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절반밖에 줄이지를 못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급등 때문에 보험료를 내게 될 피부양 탈락자들이 크게 늘어나서 이게 반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이 재산 과표 인하 계획을 포기했죠. 아까 보셨죠? 그 공시가격 9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9억 원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럼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실제로 13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게 허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의 무임승차 하시는 이 피부양자 분들이 여전히 전체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다. 1,800만 명을 넘는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대폭 축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피부양자에게 돈을 적게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무임승차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적연금을 아까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공적연금만을 소득에 간주했는데 이제는 사적연금을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사적연금도 이제 포함시키자. 그렇게 해서
보험료 부가소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피부양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게 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이제 안 내다가 내게 되는 상황에 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 주셔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를 했다. 자식에게 얹혀서 무임승차를 했는데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27만 명 계시고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1,800만 명이 무임승차자인데 이 중에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는 분들은 내시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의 전반적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함께 부담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노인 의료비의 증가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논의를 언제까지 미루고 눈치 보고 안 하다가는 나중에 건강보험 재정 거들라면요 가장 크게 손해보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내가 낼 능력이 한 푼이라도 있으니 나는 무임승차 피부양자 안 하고 조금이라도 보험료 난 낼게 라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어르신들이 길게 살아가시는 동안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거다. 자,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한 2번, 3번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